오늘 영상을 보시면 심심했던 스탠바이 모드를 활용해 게임을 하거나 D-Day를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원하는 어플을 바로 가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폰 15 구입 성공하신 분들 진심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특히나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형이 축하하고 오늘 꿀팁 내용 좋으니까 배워서 친구들 많이 놀려라.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숨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 iOS 17 연구하느라 아주 세세하게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이 좀 늦었지만 매우 유익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만 지금 15년째 사용하는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믿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스탠바이인데요. 이렇게 충전하고 가로 모드로 놓게 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게 바로 이 스탠바이의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 각도가 틀어지면 바로 사라져요. 다시 한번 이 각도로 놓으면 켜지는데 일정 각도 넘어가면 하나, 둘, 셋 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일반 모델들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AOD 기능이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금방 꺼져서 아쉽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계, 뭐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 그다음 뭐 날씨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탠바이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길게 눌러서 이렇게 뭐 위젯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계 같은 경우에도 타입을 바꿔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하게 하거나 다양한 색깔 넣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겠네요. 완료. 알람 같은 것도 이렇게 소소하게 뜨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OD가 있는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켜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모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켜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 3, 2, 1, 땡! 짠! 네? 빨리 꺼지세요. 자,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고 터치할 때만 이렇게 다시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어도요, 애플워치처럼 충격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바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시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뭐 주사위 게임 같은 거 이런 거에도 혼자 사면 재밌고요.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D-Day를 맞춰놓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뭐 애기 뭐 등등등 이런 D-Day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럼 일단 아이스크린이라는 무료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앱스토어에서 아이스크린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스크린 앱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운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에서 상단에 스탠바이라고 있어요. 스탠바이를 누르시고 맨 위에 거 요거를 Save to My Widgets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탠바이 기능이 켜지게 되면 위젯을 길게 누르면 이제 편집 화면이 나오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아이스크린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위젯 추가, 그럼 위젯이 추가되고 이걸 터치하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커런트 위젯 선택을 누르시고요. 어떤 걸 넣으실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엑스패널 레프트를 먼저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완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아이스크린 들어간 다음에 위젯 추가 터치해서 커런트 위젯 엑스패널 라이트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완료.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50% 남아 있고요. 저장 공간은 지금 69% 사용 중이고요. 오늘 날짜라든지 기기 이름, 시간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D-Day나 이런 게임 같은 거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여기 맨 첫 번째 화면 나오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하나짜리 위젯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걸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게임이 있네요. 게임 누르시고 Save to My Widget 누르시면요. 여기서 커런트 위젯 다시 누르시고요. 슬롯 머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슬롯 머신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은근히 뭔가 새 폰 산 느낌이 들고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 하단에 보시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런처 아일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스타트 액티비티를 눌러주시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라이브 액티비티가 뜨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짜잔, 제가 설정해 놓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 넷플릭스 다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바이 모드를 이제 한 100%, 200%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알아볼 건 바로 메시지인데요. 자,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스티커라는 게 생겼어요. 스티커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죠. 스티커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스티커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붙여 넣으시면 바로 스티커가 생겨서 문자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티커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귀여워요. 이거 길게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효과 추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효과 추가를 누르셔서 빛나는 눌러보시면 각들 따라서 프리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진짜 웃기고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진짜 스티커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사진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오디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얘기를 텍스트로 같이 쳐주기 때문에 굳이 음성을 듣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림 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벨소리를 한번 들려드리자면 기존과 똑같긴 한데 약간 화음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해요. 자, 다음은 에어드랍인데요. 이 에어드랍 내에 네임드랍이라고 새로 생겼죠. 그냥 iOS 17인 기기끼리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엄청난 애니메이션과 함께 연락처가 공유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처가 공유된 상태라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아이폰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랑 아이폰끼리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뭐 10대들끼리 새로 반배정되면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많이 공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나 뭐 다른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이 조금 소외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아마 10대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 에어드랍이 이제 진짜 재밌어진 게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싹 갖다 대게 되면 자, 쉐어 플레이가 뜨게 되고요. 유튜브도 공유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퓨전 하게 되면 공유. 우와, 보고 있던 창이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이런 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이 애플뮤직 앱에서 이렇게 뭐 안티히어로 예를 들면 노래를 듣고 있다가 자, 이렇게 가사를 뭐 한 3개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 이걸 또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또 받아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될 때 가로로 돌리게 되면 가운데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란색에 딱 맞으면 수평에 딱 맞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확대를 하면은 우측 상단에 자르기 버튼이 나오는데 자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해당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게끔 굉장히 UI가 간편해졌고요. 눕기를 딸 때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원래는 하나밖에 눕기를 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 선택을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전체가 눕기 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메모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메모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측에 넘겨보면 링크 추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써놓은 메모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들어가게 돼요. 이걸 눌러보시면 짜잔, 제가 기획했던 이 메모로 바로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PDF 같은 거 이제 메모장으로 이제 옮겨놓게 되면은 PDF가 통으로 다 보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훑어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들도 나오게 되니까 메모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쉐어플레이인데요. 만약에 친구 차를 탔을 때 애플 카플레이에서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정해서 재생시킬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차 탈 때 놀러 갈 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키보드인데요. 안녕하세요 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뜨는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해졌고요. 반가워 오타를 내게 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 수정된 단어에 일시적으로 이제 밑줄이 쳐지게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 탭 한 번에 기존에 다시 쳤던 그 글자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퀵패스가 한글에서도 적용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영어에선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반가워를 쓸게요. 그러면은 반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반가워 자, 요런 식으로 한 번도 타이핑을 떼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맥스보다는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작은 모델들에서 더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파리인데요. 설정에서 사파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자, 하단에 새로운 프로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새로 예를 들면 저장해요. 뭐 영어, 업무용. 자, 이렇게 업무용으로 나눠 보시면 짠. 이제 사파리에 들어가실 때 뭐 업무용으로 설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탭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탭이 따로 바뀌게 되면 뭐가 좋냐? 뭐 방문 기록이라든지 확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세팅이 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사파리 쓸 때는 업무용으로 바꿔놓으시고 쓰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전화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인터페이스가 바뀌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번호 쓰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이제는 하단에 모든 아이콘이 전부 뜨게 되는데 솔직히 이건 사용해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설정해놓은 프로필 사진이 뜨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연락처에서 내 연락처 들어가신 다음에 연락처 포스터를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 및 사진 공유가 돼 있으면 이름과 사진이 다 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금 화면인데요. 잠금 화면이 더 좋아졌습니다. 감성이 더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짠! 보이시죠? 움직여요. 다시 잠갔다가 열었을 때 배경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라이브 포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상단 사진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게 스위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감성 있게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를 누르신 다음에 잠금 화면 시계에서 뭐 두께를 바꿀 수 있는 업데이트도 되었더라고요. 숫자가 두꺼워져서 싫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스크롤 캡처인데요. 자, 이거는 뭐 사파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아이폰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크롤 캡처인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캡처를 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캡처하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만큼씩 계속 캡처가 되는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캡처를 한 뒤에 사진 편집에 들어가셔서 전체 페이지를 눌러야지만 저장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완료를 눌렀을 때 원래는 PDF로 파일 앱에 저장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진 앱에 저장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사진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긴 내용도 이제 사진 앱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뮤직인데요. 자, 이제 원하는 노래를 들으시다가 참여한 사람들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점 3개를 누르시고 크레딧 보기를 누르시면 정말 재밌는 게요. 실현 아티스트라서 보컬, 프로그래밍, 모든 악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작곡 및 작사 이런 것도 쭉 나오고 프로덕션 및 엔지니어링까지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커버가 생기는 음악들이 있는데 이게 GIF 적용된 노래들이 있거든요. 에스파의 마이 월드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GIF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고요. 전체 화면으로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UI들이 좀 업데이트 되었고요. 모든 음악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폰 개인 음성인데요. 이거는 설정, 손쉬운 사용, 개인 음성에 들어가셔서 개인 음성 생성을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영어이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거를 녹음을 하시면 돼요. I'm creating a person voice with my iPhone. 배경소음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잘 안 됐는데 요거를 한 수십 개 수백 개 해야 되거든요. 시간 날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에 나오는 음성을 제 목소리처럼 비슷하게 내는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준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리를 부를 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뭐 남친이나 여친, 뭐 부모님 목소리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목소리를 해놓으면 평생 간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팟 프로 2인데요. 에어팟 프로 2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이폰이 iOS 17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에어팟을 케이스에 넣은 다음 충전을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에어팟 버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6A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없던 적응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적응형이 활성화된 걸 보이시죠? 자, 예를 들면 적응형일 때는 콘텐츠를 감상할 때 콘텐츠에 집중하게 좀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좀 줄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이 대화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바로 미디어 음량은 낮춰주고 주변 소리를 더 잘 들려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나중에 제 목소리 음소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번역 어플이 굉장히 재밌어졌는데요. 뭐 번역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건 바로 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부분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잘 보세요. 영어를 갖다 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다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빨리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잘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어권은 뭐 그나마 많이들 알기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뭐 중국어를 쓰는 나라라든지 뭐 러시아 쓰는 나라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OS 17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여전히 불편한 건 초성 검색이 안 되고요. 최근 통화 목록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iOS 17을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 쪽이라는 도움 됐을까 이렇게 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 댓글, 톡 누르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